네, 안녕하십니까. 웨스타 수급으로 보는 짧은 점심시간입니다. 오늘은 8월 29일이고요. 네, 드디어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내내 말씀을 드렸죠. 정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실적 좋은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만큼 그래서 주식이 올라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커진 주가 또는 이 기대감을 만족시켜 주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젠스랑이 이번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도 꺼내긴 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제 블랙웰의 불확실성을 해소시키지 못했다는 점이 조금은 아쉬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오늘 부제목의 엔비디아는 얄미운 나비.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었나 봐요. 그렇죠? 옛날 이거 현철이신가요? 현철? 얄미운 나비인가봐. 이게 이 노래 아시죠? 진짜 우리 조회수 늘리기 위해서 이거 트로트 해야 되나? 정말 이렇게 조회수 안 납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여튼간에 엔비디아는 얄미운 나비예요, 그죠? 예전에는 실적 발표하면은 막 급등을 하고 있었는데, 그럼 요번에도 이제 요렇게 이야기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파블로프의 개라고 하죠. 이게 습관성으로 실적 발표하면은 막 오를 거다라고 기대를 하는 심리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오후에 그 반도체 섹터에 베팅이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개미들만, 개인 투자자들만 들어가더라 이거야. 그죠? 이거는 조금, 위험한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역시나, 요번에는 좀 어렵다. 그죠? 이게 엽기적 효과라고 하죠. 지난 2분기부터는 실적이 이거가 갑자기 예전처럼 드라마틱하게 몇백 프로 이상 좋아지고 이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엽기적 효과. 그러니까 작년 2분기부터 실적이 급등을 했던 거예요. 고성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성장한 거에다가 또 고성장은 어렵다는 거죠. 이제는 성장세가 좀 완만해지는 그런 흐름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주가도 기대감이 예전만큼 높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우려의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네. 역시나, 네. 제가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틀리지는 않죠. 네, 대부분 좀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이거 선문답인가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답답했죠, 그죠? 아니 엔비디아가 그렇게 불확실성이 큰데 왜 굳이 그거를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걔는 엔비디아는 엔비디아고 우리는 이 주식이 널렸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죠, 그죠? 코스피 코스닥 2,500 종목이다 대략. 그 많은 것 중에서 왜 하필이면 어 산이 좋으니까 맨날 등산만 해야 됩니까? 가끔 바다도 가고 강도 가고 이래야죠, 그죠? 굳이 그냥 태풍 속으로 뛰어들 이유가 있냐라는 겁니다. 저희 외삭은 안전한 투자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잃어버리지 않는 투자. 그러려면 어떻습니까? 불확실성에 베팅하는 것보다도 안전하고 확실한 것에 투자하는 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 추천할 때는 최소 7, 80% 이상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때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요번에 제가 시크릿 종목 오래간만에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90% 이상일 때 이거 공개적으로 얘기할 때는 뭔가 확실하지 않으면 제가 얘기를 할 이유가 없죠. 그죠? 제가 괜히 욕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게 여러분도 흥미 유발해가지고, 그러니까 소위 시쳇말로 어그로 끌어서 조회수 늘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기본이 유사 투자 자문이고, 여러분들한테 종목 추천해서 수익 내고, 그러면은 제가 회비도 좀 받고, 이게 기본입니다. 유튜브는 사실 이제 우리 회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것이었고요. 이제 부수적인 거란 말이죠. 유튜브는 자체가. 저의 기본 입장이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수익 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잃지 않는 투자도 중요하다. 요즘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예전에는 안 그러셨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저라고 100% 모든 게 다 수익됐다라고 하기는, 그러면은, 사실 그러면 거짓말인 거죠. 그죠? 물론, 이제 최근에 예전에 좀 눌렸다가 최근에 올라온 종목도 있고요. 이런 종목들은 오래 묵힌 종목들은 일단은
일단은 크게 욕심내지 말고 매수가에서 일단 정리하고 보자. 뭐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있고요. 예, 어쨌든 저도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실제적인 도움이 되고자 그렇게 노력한다는 거 이미 그 점은 다들 뭐 인정해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8월 29일입니다. 방송 시작합니다. 일단 뭐 그쵸? 엔비디아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뭐 꿈보다 한몫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결국엔 시장의 반응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물론 추가적으로 더 많이 오를 수도 있지만 뭔가 이게 틈이 보인다. 그죠? 기대는 막 하늘 끝까지 솟아있는데 뭔가 기대치에 못 미친다. 그러면은 역시나 공매도들이 달려들겠죠. 그죠? 많이 올랐던 만큼 공매도들한테도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올른 종목들은 제가 그죠? 추격 매수를 자제하는 좀 편이죠. 왜? 꼭지에서 물리는 거 안 좋아하니까. 꼭지에서 물리면은 몇 년 고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주 아예 해결이 해소가 안 되는 종목들도 있죠. 그래서 예전에 뭐 카카오 정말 조심하자 말씀 많이 드렸고 뭐 지금은 솔직히 피눈물 납니다.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그게 너무 그렇죠?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내렸어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어쨌든 간에 엔비디아는 뭐 실적이 나빠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많이 올랐다는 부분 그리고 웬만해서는 기대감을 충족시키기 어려울 거란 거 그리고 젠슨왕이 말했던 대로 블랙웰 다음에 루비니아 막 너무 앞서갔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위험 신호였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이거죠. 그렇죠? 실적이 좋아도 시장의 기대치를 만족시키기는 너무나 어렵다. 라는 겁니다. 이거 시외. 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이게 차트를 보면 최근에 예전하고 또 달랐던 점이 뭐냐 그죠? 실적 발표 앞두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눌렸어요. 그리고 여기도 정도 눌러서 갔는데 지금은 많이 올라와서 사실은 저는 좀 더 많이 내려왔으면 많이 떨어졌으니까 올라가겠지 이런 거는 좀 기대할 수 있지만 안 내려왔죠 그죠? 금리나 물론 이것도 호재입니다. 근데 뭐 금리 인하는 뭐 엔비디아한테만 좋은 건 아니죠. 다른 종목들한테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 다시 올라오고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죠? 조심해야겠다. 그죠? 이게 여기서 절묘하게 컨트롤하면서 누군가는 차익 실현했겠죠. 그 점을 좀 우리는 이해됩니다. 이건 뭐 제가 뭐 전문가라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시점에서는 예전에는 이렇게 뭔가 좀 한번 이렇게 좀 내려쳐주고 올라가면 그죠? 실적이 좋았으니까 올라가고 그죠? 조정을 좀 받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저는 사실 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한 번은 올라가줬어요 그죠? 그래서 실적 발표만 내면 급등하는구나 그러니까 요번에도 이제 그걸 베팅한 거죠. 근데 이미 자리가 제가 120달러 이상에서는 조금은 이건 쫓아가기 어렵다. 그러니까 120달러 이상 그래서 지금 뭐 110달러 뭐 근데 어쨌든 간에 이미 많이 올랐어요. 그죠? 이거는 지금 차트가 이제 올해 1월부터인데 작년부터 하면은 이게 뭐, 제가 뭐 예전에 주봉도 보여드렸습니다만 많이 오른 종목들은 좀만 뭔가 기대가 모자라도 그러니까 뭐 피크라고 하죠, 피크. 이게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물론 엔비디아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계속 말씀드린 이유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는 사리면 물은 물이로다. 아니 엔비디아 말고도 좋은 게 많은데 왜 이것을 여기만 집착을 하는지 그죠? 물론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워낙 엔비디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뭐 미국 시장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미국 시장은 참고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반도체에 목을 대는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차익 실현한 지 오래됐어요. 뭐 삼성전자 정도야 뭐 기본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그 정도지 뭐 지금 반도체가 저희는 뭐 주력이 아니죠. 솔직히 말하면 이미 차익 실현한 지 오래됐습니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역시 뭐 너무 엔비디아 한 종목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좀 이것도 웃기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것도 좀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서 이제 뭐 불안불안한 거죠, 그죠? 지금 이 시간에는 약간 이제 그 밑꼬리 좀 달고 조금 올라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좀 우려가 과도하다. 솔직히 뭐 엔비디아 실적이 뭐 그렇게 나빠서는 아니잖아요, 그죠? 기대감 충족이 좀 덜 됐다는 부분하고 블랙웰 출시 사실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블랙웰이 젠슨왕이 확
그쵸? 예, 화건한 대로 그렇게 이제 3분기부터 이렇게 막 돌아가졌으면 좋았겠지만 이제 3분기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4분기부터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지연된 것도 그동안에 너무 주가가 올랐던 것에 비해서 좀 우려감이 더했다라고 말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죠?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 이거는 또 호재일 수도 있어요. 물론 엔비디아가 아니라 다른 종목들 얘기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도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아니 왜 꼭 산에만 놀러 가야 되나요? 그죠? 들에도 가고 바다도 가고 강도 가고 그럴 수 있잖아요. 좋은 게 많은데 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뭐 엔비디아 실적은 실적인 것이고, 근데 시장 전반적으로 이제 국채금리, 그죠? 항상 제가 체크를 한 이유가 있죠. 그죠? 되게 안정적이에요. 그죠? 3.8에서 10년물입니다. 그냥,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그죠? 크게 변동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요번에 그, 페드와치도 보면, 뭐 이렇게 뭐 이게 50bp 9월에 이제 9월 18일인데 뭐 50bp 내려갈 것보다는 이게 연준은 단계 그쵸? 이렇게 할 확률이 높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시장에는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서는 그쵸? 현실 경제에서는 뭐 어쨌든 뭐 한국도 그렇고 이게 금리가 빨리 내려가는 게 좋은데 근데 금융시장은 불확실성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죠? 갑자기 내려버리면 또 이거 뭐가 있구나 그죠? 사람들이 불안해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그죠? 단계 이런 것들을 스텝 바이 스텝을 더 좋아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번에는 일단은 물가가 잡히면서 이렇게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에는 크게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올해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더 좀 세심하게 컨트롤하고 있다. 그죠? 누가요? 옐런. 뭐 그렇습니다. 그죠? 이 얘기도 이제 계속 말씀드렸고요. 엄청 세심하게 컨트롤하고 있다. 관리받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이 우려감이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좋든 나쁘든 어쨌든 해소가 됐어요. 요것만 해도 불확실성 해소다. 그렇죠? 나머지는 기존의 관점이 바뀐 게 없고요. 그리고 어쨌든 유가가 최근에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란하고 헤즈볼라. 그리고 또 이란이 또 이렇게 여기는 뭐 어차피 산유국은 뭐 이스라엘도 좀 석유가 나와요. 천연가스가. 석유 나오지만 뭐 이스라엘이 그렇게 뭐 산유국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렇죠? 결국엔 이란이 참전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폐쇄시키야. 그리고 어쨌든 간에 뭐 이란의 지도부도 어쨌든 그 개혁화를 용인했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필요성을 서방과의 대화를 할 필요성 그리고 이란의 핵 문제도 뭐 해소될 수 있다. 그죠? 최고 지도자님께서 그런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또 변동사항이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안정적인 흐름. 그래서 역시나 이제 그 해리스가 지금 뭐 민주당이 집권당이기 때문에 미국은 그래서 유가가 안정되는 게 어쨌든 해리스한테도 유리하다. 이렇게 또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계속 기싸움하고 삿바싸움하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물론 뭐 중동에 뭔가 돌발 변수가 있을지는 좀 봐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시아, 네, 어쨌든 뭐 미국이 지금 뭐 이렇게 뭐 엔비디아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죠? 역시 대만이 좀 더 영향을 받네요, 그죠? 실적이 좋아도 이게 못 가는구나 이제는. 반도체가 이거를 이제 좀 확인했어요. 그렇고요. 네.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미국 시장의 영향으로 아주 좋다라고 할 수는 없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양봉입니다. 물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아쉽죠. 아쉽습니다. 반도체가 시총 1, 2위가. 그러니까 지수는 아쉽지만 대신 오늘 누가 2차전지가 이제 예전엔 조심스럽게 올라가다가 이제는 조금은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도 받쳐주고 있는 흐름인 거고요. 네, 누가 이 뒤에서 요거를 조작을 할까요? 역시 우리나라는 누가 외인이 좌지우지한다. 좌우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코스닥도 역시 양봉입니다. 그쵸? 일단 뭐 엔비디아가 시외로 6%
급락이면 6, 7% 급락이면 우리나라 시장 안 좋겠네, 그죠? 예. 예, 이거는 뭐 반도체 얘기인 거고요, 그죠? 예, 꼭 엔비디아가 지금 막 올라가가 말까 막 그러고 있는데 꼭 그것만 봐야 되나요? 그죠? 예. 차라리 한발 뒷짐지고서 그죠? 예, 다른 쪽을 봐도 되잖아요, 그죠?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굳이 그 변동성에 뛰어들 필요는 없다. 그죠? 예, 블라방처럼 불에 뛰어들 필요는 없다. 네, 어쨌든 매동을 보면, 네, 오늘도 현물은 매도입니다. 네, 이게 뭐 2,000원 매도인데, 이거 뭐 어디겠습니까? 역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예, 반도체 쪽으로. 그리고 선물은 어제는 좀, 뭐 선물은 뭐 그냥 쏘쏘죠. 그냥 그닥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현물이, 그쵸? 예, 최근에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어디로 매도가 나오느냐를 봤을 때, 예전엔 그렇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사더니 요즘은 그렇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팝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현물 매도긴 한데 그 지수도 이렇게 뭐 썩 좋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게 흐름이란 거죠. 그쵸? 네. 그리고 역시나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수익 낼 만큼 냈고, 그죠? 네. 다른 쪽으로, 그죠? 섹터별로 수급이 이동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선물은, 그러면서도 선물은 또 이렇게 외도는 아니야. 그죠? 어느 정도 지수는 받쳐줘요. 그러니까 누가, 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외인들이 던지면서 누구는 사게 해야 되죠. 누구는 사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선물 매수를 해가지고 기관들이 받게 하는 겁니다. 예. 개인들도 요거 보고서 그래서 삼성전자 계속 들어오겠지, 그죠? 예, 그러면서 또 매수를 하고 뭐 이런 상황인 거고요. 예. 누구는 받아야 되니까. 예. 좀 개인들이 좀 꼼수를 좀 부리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죠? 그러면 어쨌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빠지는데 지수가 받쳐주려면 결국에는 누가 2차전지밖에 없죠. 네, 수급적으로도 그래서 2차전지가 오늘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제가 항상 수급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는 그렇죠? 네, 그렇게 돈이 움직이니까 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물론 유튜브가 제가 본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네,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SK 하이닉스형 그쵸 뭐 삼성전자 얘기는 많이 들었고 오늘 뭐 그죠 SK 하이닉스 드라마틱하게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예전에도 많이 했었고요 그죠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25만 원을 못 뚫고 올라갔었네요 뭐 이때 뭐 리포트가 뭐 30만 원 간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 이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 받고 16만 원대에서 반등 15만 원까지 여기서 반등이었는데 그쵸 이게 아직 이제 물량을 정리가 다 안 된 거죠 그죠 예, 한 번 더 들어 올렸다가 다시 차익 실현 그래서 물론 HBM 뭐 실적은 좋아요 실적은 좋지만 문제는 이게 이제 피크아웃 그죠 이게 고점이 언제냐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솔직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신고가 랠리 하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정리를 해도 차익 실현하는 거죠 차익 실현 그리고 그동안 못 올랐던 것 수급적으로도 그렇지만 솔직히 뭐 2차전지 지금 실적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죠 예, 앞으로 좋아질 거다 일 수 있다 그죠 예, 그런 거 하고 그리고 바닥을 많이 다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항상 제가 주식과 인생은 타임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만 잘 구분하면 되는데 그게 사실 어렵습니다. 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올라갈 땐 더 올라갈 것 같고 내려갈 땐 더 내려갈 것 같고 그쵸?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나요? 예, 꼭지에서 잡고 그쪽 꼭지에서 파는 것은 어렵습니다만은 무릎에서 사서 어깨 팔면 그쵸? 안전하게 그쵸? 잃지 않고 수익을 따박따박 내면서 그러니까 저희 웨스타기 추가는 그런 건강한 주식 투자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은 물론 저의 이런 말을 잘 믿고 따라오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대부분은 딴 데가 막 훨씬 수익이 뭐 잘 나는 것 같으니까 이제 딴 데 갔다가
나중에 다시 들어오세요, 보면. 근데 다시 들어올 때 보면은, 거의 다 돈을 다 잃었어. 뭐 선물했다가 선물 홀짝 막 되게 쉬운 것 같죠? 그죠? 예, 갔다가, 닳고 다시 들어오십니다. 그죠? 아, 그때 휴양쌤 말을 좀 들을 걸. 이러신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그 수익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는 투자도 중요합니다. 최근에 좀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어느 정도 확실한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약간은 이게 더뎌 보이고 약간은 답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도 이제 많이 이제 느꼈잖아요. 그죠? 테마주 쫓아가서 한두 번, 몇 번은 운이 좋게 먹어요. 그죠? 근데 한두 번 잘못 걸리면 엄청 박살나죠. 그래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최근에 저 더더욱 그죠? 더더욱 제가 확실한 거 그죠? 여러분들한테 이제 종목을 이야기할 때는 최소 7, 80% 이상 그죠? 7, 80% 이상일 때 이런 거는 이제 가볍게 보시라 그죠? 그리고 확률이 반반 그죠? 엔비디아 이런 거 같으면 확률이 반반이다. 뭐 이런 거 같으면 아예 5, 60%면 아예 얘기를 안 해요. 그죠? 최소 7, 80%. 그럴 땐 가볍게 봐라 말씀드리고 너무나 확실하다 90% 이상이다. 이럴 때는 이제 비중 채워서 가자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어떤 종목인지 아시겠죠?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비중 채워서 이제는 이제 물량 채워서 가야 된다. 이럴 때는 진짜 제가 종목 분석이 다 끝나고 확실할 때 말씀을 좀 드린 거죠. 어쨌든 간에 SK 하이닉스는 수급적으로 봐도 그동안 이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웬이 꾸역꾸역 그죠? 아무래도 이쪽이 자금이 좀 크니까 저 자금력이 세니까 끌어올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보면 주착 매도입니다. 그죠? 어제도 매도였어요. 그죠? 연속 이렇게 매도인데 이게 올라갈 수가 있나요? 그 기관이 이거 뭐 받고 싶어서 받은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선물 이런 것 때문에 억지로 받는 것도 있습니다. 지수를 받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오늘도 매도예요. 그죠? 엔비디아 또 드라마틱한 그런 실적은 없었다. 그죠? 이미 거기도 썰물이 난 겁니다. 썰물. 근데 굳이 거기 들어갈 필요가 있나요? 그죠? 나오고 막 이렇게 막 매물이 막 차익실현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건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느덧 이게 6개월간입니다. 예전에는 이게 외인들이 엄청 매수했는데 이게 6개월 사이 이제 단 몇 달 사이죠. 한두 달 사이에 매도로 그렇죠? 합계가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기간 누적이 기간 누적. 그만큼 최근에 외인들이 엄청 팔았다는 얘기죠. 엄청 차익 실현하고 일단은 반도체는 매도였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물량이 어디로 갔을까? 물론 일부는 엔캐리 청산으로 해서 아예 해외로 빠져나간 돈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부는 채권으로 간 것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어차피 뭐 채권이나 뭐 이런 거 다른 걸 보는 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증권을 보죠. 한국 주식 봅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디로 갔느냐라는 거죠. 이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갔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좀 눈치 좀 채셨겠죠 이제는. LG엔솔 그죠? 바닥 그죠? 야 이건 너무 심하다 그죠? 그래서 지하 밑에 뭐 있고 그죠? 아무리 그래도 결국에는 치고 올라간다는 겁니다. 상반기 내내 캐즘에서 누르더니 저 여름 내내 막 전기차 화재 막 뉴스 엄청 막 하고 막 이거는 딱 그런 뉴스, 그렇게 뉴스에 속으면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문제는 문제지만, 뉴스를 보면, 전기차는 이제 망해야 될 거 같고, 2차 전지 망해야 될 거 같고, 이거는 진짜 있어서는 안 되고, 막, 이런, 막, 분노를 일으키게 합니다. 날씨도 더워 죽겠는데, 그런 뉴스 보면은, 정말 이거는, 야, 다 팔아버리고, 그냥 마음 편하게 좋겠다. 뭐, 이러고 싶죠, 솔직히. 이렇습니다, 이게. 근데, 그 이면에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제가 피터 린치 최근에도 사진 올려드렸었죠. 견뎌낸다, 그죠? 정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못 버티고 나가니까 그 물량 누가 받습니까? 예?
그리고 어제는 좀 늘렸어요. 왜? 일부는 좀 반도체 엔비디아 막 또 실적 발표하면 모를 거야.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갖다가 결국에 다시 또 이게 또 돌아오잖아요. 그죠? 이 추세가 지금 형성이 됐어요. 일단은. 그죠? 예, 21선, 61선, 121선. 계속 수렴하다가,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는 예, 정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정방향, 2차 전지가 정방향으로 바뀌는 이유도 알아야겠죠. 그죠? 일단은 가장 큰 문제는 트럼프였죠. 가장 큰 문제는 솔직히 말하면 트럼프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의 IRA 법안을 폐기하겠다. 공공연히 그런 얘기를 하니, 그죠? 아, 우리가 진짜 미국에 투자한 게 얼마입니까? 특히 LG엔솔 같은 경우는 예, 선도적으로 공격적으로 투자했어요. 저는 이런 게 물론 이런 거 좋게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예, 저는 안전한 거죠. 예. 수익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고 따박따박 수익을 쌓아가는 거. 물론 뭐 생활비 쓰고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죠? 예, 그거까지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어쨌든 따박따박 수익 내가는 거. 이런 거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 주식은 자란 복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 어쨌든 간에 예,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점점 내려가고 있죠. 예, 공화당 자체에서도 트럼프의 저런 도대체 이 공화당 자체적으로도 정통 공화당 이게 아니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공화당에 굉장히 그죠? 원로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옛날에 그죠? 막강한 힘을 가졌던 뭐 부시, 그죠? 예, 아드님이죠, 예, 아들 부시. 이제 트럼프 지지 안 하잖아요, 그죠? 그 참모들은 오히려 해리스를 지지한다고 합니다. 롬니, 그죠? 정통 공화당의 이런 분들은 트럼프를 절대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전당대회도 트럼프는 자기 가족들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랬죠. 이게 무슨 정치가 무슨 가족 사업이냐고, 그죠? 예, 정말 네, 뭐 이거는 네, 말이 안 된다. 예,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예,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내려가면서 2차 전지가 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수급적인 측면도 있고요. 예, 그리고 역시나 네, 이제는 뭐 캐즘으로 해서 그죠 바닥을 쳤고 예 그러면은 뭐 바닥 치면 뭡니까 결국에는 그죠 예 반등인 거죠 그죠 예 그죠 업황이 예, 개선될 거다라는 것만으로도 바닥에서는 예, 반등을 합니다. 예,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그죠 아유 뭐 캐즘이다 전기차다 막 기사는 뉴스는 막 그런 거 막 진짜 개인 투자자들 막 열불나게 해놓고 그래서 뒤에서 이제 매수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 이제 반도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매도하고 어디로? 그죠? 왜냐면 그쪽에서는 차익 실현하고 물량이 나오는 거고 이쪽에서는 바닥에서 끌어가겠죠. 그죠? 그럼 어디가 좋아질지는 이제 이게 자명합니다. 이게. 예, 그래서 수급을 제가 항상 중요시 여기는 거고요. 결국에는 뭐 이건 뭐 LG엔솔을 뭐 개인 투자자들이 올릴 거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기관하고 외인들이 올 건데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외인들이 더 힘이 세단 말이에요. 보니까 최근에 특히 계속 매수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실 어제 삼성 SDI가 호재가 하나 떴었죠. 삼성이 원래 되게 그쵸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제 스타일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옛날에도 야 너는 삼성 스타일이다 그죠? 뭔가 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이거 뭐 웃자고 한 얘기고요. 예, 실제로 뭐 그렇게 얘기를 듣긴 했었습니다만 예, 돌다리도 두들겨 저는 좀 이런 스타일이 좀 맞아요. 그래서 지금 같이 하신 분들도 예, 그런 점을 좋아하시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안 그럴 수도 있고요. 그죠? 사람 마음은 알 수가 없으니까. 예, 어쨌든 간에 삼성 SDI 그죠? 그리고 뭐 간간히 제가 뭐 테마도 알려주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묵직한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삼성 SDI 그리고 예, 원래는 기존에 스탈란티스 인디애나 스탈란티스랑 합작을 해서 이제 건설 중이에요 이게. 그랬는데 GM하고 그죠? GM은 제너럴 모터스 있죠? 아니 테슬라가 뭐 워낙 전기차로 이렇게 뭐 이렇게 떴지만 예, 원래 정통의 미국의 자동차는 GM이죠. 제네럴 모터스죠. GM하고 삼성이랑 야 이거는 정말 그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쨌든 간에
인디애나주, 그죠? 예, 이것도 인디애나입니다. 스탈란티스도 인디애나. 보면은 다 IRA 수혜는 공화당 우세 지역이에요. 그죠? 수혜는 다 공화당 우세 지역이 보면서 거기서 트럼프를 IRA 폐기하자는 트럼프를 밀어준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솔직히. 예. 그래서 삼성 SDI는 이미 헝가리, 유럽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 인디애나. 그래서 기존 스탈렌티스에다가 GM도 합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삼성 SDI의 글로벌 주요 고객사, 고객사가 그러니까 뭐 GM, 그죠? 여기 뭐 합작사도 하고, 그다음 BMW, 국내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아우디도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 리비안이 있고, 스텔란티스가 있습니다. 보니까 저는 저기 뭐 그 당연히 좀 프리미엄급에서 벤츠도 이제 삼성 거를 쓸 거라고 봤었거든요. 어서 또 제가 뭐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정말 벤츠는 정말 이게 정말 우리를 정말 농간했다 정말. 벤츠는 정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전기차 벤츠 전기차는 정말 반성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벤츠 정말 실망입니다. 네. 그렇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삼성의 주요 고객사는 BMW. BMW가 사실 크죠. 아우디도 있고. 그래서 BMW의 노스볼트죠. 북유럽의 노스볼트가 제대로 수요를 못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삼성 SDI로 오는 거 아니냐. 다들 기대하고 있는데 뉴스를 안 띄워요. 이거 왜 이렇게 이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 뭐든지 뭐가 있다? 때가 있다, 타이밍이 있다. 좀 올라갈 때가 아닌데 호재 띄워봤자 별로 이게 좀 시장에 그죠? 반영이 잘 안 되죠. 자꾸 꽁꽁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호재가 없었던 게 아니죠. ESS도 그랬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놀릴 때마다 그래도 계속 이거는 놀릴 때마다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다 있었던 겁니다. 저희 삼성 SDI 한두 번 보는 거 아니죠.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 드디어 이제 61선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쵸? 이것도 좀 심했죠. 그쵸? 그래서 이게 상반기 내내 힘들었는데 여름 되니까 전기차 화재 하면서 그죠? 근데 날씨가 선선해지니까 또 다시 올라요. 신기하게도. 이게 다 타이밍 때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마침 트럼프보다는 해리스의 당선 가능성이 올라가는 점도 있고,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삼성은 이제는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스탈란티스 외에도 그죠? 그리고 GM하고의 합작. 요거는 좀 솔직히 큽니다. 요건 좀 크다. 말씀드리고요. 아직도 사실은 주가는 아쉽죠. 그죠? 뭔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거 아직 매집이 덜 됐다. 그죠? 바닥에서 이제 줍줍하고는 있는데 물량이 아직 좀 덜 남았다. 그죠? 30만 원까지 이거 삼성 SDI를 이거는 무조건 기회다라고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간에 자꾸 올라야 좀 신이 나겠죠. 어쨌든 추세적으로 상승 흐름은 탔다. 그렇죠? LG엔선뿐만 아니라 삼성 SDI도 타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좋을 수밖에 없죠. 반대로 반도체는 조정을 받고 있고 차익 실현 물량이 계속 나오고 그 물량이 어디로? 2차 전지로. 그렇죠? 반도체의 수급을 받아줄 것은 2차 전지밖에 없어요. 솔직히 그만큼 큰 섹터는 2차 전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물론 최근에 바이오가 좀 받긴 했지만 바이오는 그렇게 시총이 크지가 못해요. 바이오 혼자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좀 그런 측면도 제가 전문가니까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네 이거 속일 수가 없죠. 그렇죠? 매동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매동은 속일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안 바뀌었네요. 이게 엔솔 거고요. 또 웨이는 이제 소극적이죠. 기관이 삼성 SDI는 기관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웨인들은 삼성 SDI를 안 좋아할까요? 이것도 좀 의문이네요. 그렇죠? 언젠가는 들어오겠지만
좋은 뉴스를 다 흘려보내고, 네. 하여튼 뭐 조만간 또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리고 하이브 그죠? 제가 주말에 우리 네. 예전 회원님들한테 시크릿 종목 그죠? 옛날에 이렇게 제가 팍스 TV에서 이제 했었죠. 그죠? 그래서 예전에 팍스 TV에서는 뭐 그 방송 나갈 때마다 이제 시크릿 종목을 하나씩 들고 나갔어야 됐어요. 그죠? 예.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제가 뭐 정말 정말 엄선해서 이거 뭐 그죠? 예,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는 그냥 얘기를 할 수 없죠. 그죠? 최소 못해도 7, 80% 이상의 확률일 때 말씀을 드리고 워낙 시장에 변수가 많다 보니까 좀 놀릴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할 때는 제가 90% 이상 아니면 얘기를 안 드리죠. 그죠? 안 하니까 못하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그죠? 그래서 어제 관심 종목 영상도 올려드렸어요. 올려드렸고, 하이브가, 여기도 2차전지 못지않게 막 눌렸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뭐, 미니진 뭐, 요것도 있었고, 그게, 이제 하이브가 대기업으로 바뀌면서 그동안에 체계에 문제점이 있었던 거다라고 했죠. 예,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하이브 2.0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기자님들이 진짜 하이브 뉴스만 나오면 뭐 대중들이 그죠? 막 환호하잖아요. 그죠?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러니까 기자들이 너무 하이브 막 뉴스만, 그죠? 특히 엔터 쪽의 기자님들이 요즘 뭐 하이브 외에는 다른데 뉴스가 쓸 게 없어요. 써봤자 뭐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막. 너무 하이브 쪽에 몰렸다라는 거죠. 그게 그만큼 너무 잘한다는 의미도 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엔터 유일하게 이제 대기업 대열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려감도 있는 것 같고 사실 뭐 그런 거의 측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이브는 그렇지만 여기도 당연히 대기업까지 올라왔을 때 뭔가 저력이 있겠죠.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봤던 관점들이 그죠? 이게 맞았는지 틀린지 항상 확인한다고 했죠. 예, 이렇게 맞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렸고 역시나 2차전지랑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또 보면 예, 그래서 상반기 내내 눌렸는데 이제 오늘 61선 위로 좀 올라오는 흐름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우리 매동을 보면 요게 이제 하이브 매동이었네요, 그렇죠? 네, 하이브. 그래서 뭐 계속 뭐 이렇게 좀 이슈는 있어요, 그죠? 예, 워낙 엔터 기자님들이 연예부 기자님들이 이제 이쪽 기사 쓰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뭐 그런 건 있지만 그게 펀더멘탈하고 관련 있나요, 그죠? 네, 뭐 방시혁 의장하고 뭐 그죠? BJ가 뭐 비버리지에 있어서 뭐 사진 찍어주고 이게 무슨 뭐 아니 그런 걸 정말 너무 자극적인 거 좋아합니다, 그죠? 근데 그게 펀더멘탈하고 상관이 있냐는 거죠, 그죠? 그리고 왜 방시혁 의장이 그 미국에 있었나? 라는 것을 그런 건 생각을 안 해요, 그죠? 역시 이제 가십거리만 좋아하는 이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하이브에서의 어떤 비전이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수급이 좀 들어가지고 있는 거. 왜 이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을까? 일단은 뭐 주가가 싸니까, 그죠? 주가가 싸니까 뭐 그것도 첫 번째 이유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어제 관심 종목에서 하이브 2.0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미니진이 아닌데 자꾸 미니진으로 교묘하게 가립니다. 그 이면에 뭐가 있는지를 봐야죠. 요거 한번 보세요. 네, 보시면 제가 왜 이 종목을 시크릿 종목이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지를 아실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같이 하자고 하니까 바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바로 수익이 나셨던 것 같고 뭐 그동안 뭐 그죠? 뭐 대부분 막 당연히 시드가 뭐 없거나 또는 뭐 이래저래 해서 못 들어오신 분들도 많으신데 어쨌든 간에 제가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를 했고 이번 시크릿 종목 하이브였다 공개를 했고 그래서 뭐 지금 늦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뭐 늦진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이유는 뒤에다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할 때는 정말 분석이 다 끝난 종목입니다. 정말 확실하기 때문에 99% 이상 확률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유한양양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바이오가 좋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그런 이슈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엔비디아도 상관없어요. 그죠? 어, 예, 그래서 바이오가 좋을 수밖에 없었고 유한양행은 렉나자 FDA 승인, 그죠? 예, 첫날은 누였지만 그다음에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어제도 많이 올랐고요. 오늘도 이렇게 오전에 좀 올랐었는데 그 좋은 거는 누구나 다 알아요. 그죠? 근데 어느 때가 매도 타임이냐. 근데 어쨌든 지금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들어가면 그닥 재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차트의 모습이 급등하고 끝에는 뭡니까? 그죠? 불꽃이 사라지는 석별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누가 그죠? 세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쪽에도 그죠? 끌어올린 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 마음이긴 한데 이게 거의 뭐 마지막 불꽃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심하자. 앞전에서는 이걸 좀 여기서 뭐 뉴스에 팔아라 흐름이 되긴 했는데 좀 아쉽다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그죠? 예, 그 이후로 많이 급등했죠. 50%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급등은 일단은 아무리 좋은 뉴스도 일단은 조심하자. 지금은 마지막 불꽃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제 보니까 외인들이 올렸네요. 그죠? 역시 외인들이 돈이 많아. 자금이 세. 그죠? 근데 오늘은 또 팔고 있어요. 이런 거 조심하자는 거죠. 지금 마지막 불꽃이 될 가능성이 높다. 좀 고점에서 던지고 있다. 네. 아무리 좋은 것도 많이 오르면 일단 조심하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사실 뭐 별도로 그죠? 기존의 종목이 잘 가고 있으면 오히려 이런 것들을 더 가져가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거를 뭐 단타 치자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오늘은 별도의 말씀 안 드렸고요. 근데 어제 이제 현대차도 뭐 최근에 주가가 많이 내려왔을 때 그래도 그 가져갈 수 있는 종목 말씀을 일단 드리긴 했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일단은 뭐 중요했던 게 이거죠. 그죠? 인베스터 데이. 그래서 2024 CEO 인베스터 데이가 어제 열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얘기 많이 했죠. 그죠? 그리고 10년 동안 120조. 와, 이 단위가 역시 다릅니다. 그죠? 그리고 확실한 뭔가 이 투자가 이제 뭔가 비전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미래전략, 현대의 현대가 간다. 야, 이제는 뭐 글로벌 선도 기업입니다. 물론 뭐 전기차는 테슬라가 1등이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현대가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물론 자동차는 아직도 뭐 도요타가 판매 대수는 1위지만 그다음 뭐 폭스바겐 그다음에 현대 뭐 이렇습니다만 현대가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 그죠? 왜냐면은 계속 뭔가 성장하는 게 보이거든요. 예, 제가 그런 게 보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도 좋다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래서 어제 좋은 얘기 많이 했는데 뭐 밸류업에 관련해서 배당 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 현대차 우선주가 또 급등을 해주기도 했었고 그렇습니다. 그 얘기도 예전에 좀 드렸었고요. 어쨌든 간에 뭐 모빌리티 뭐 그러니까 뭐 전기차 그다음에 뭐 그 하이브리드 얘기도 많이 했고요. 그죠? 그다음에 수소 얘기도 빠지지 않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로봇 그다음에 자율주행 뭐 좋은 얘기 너무 많이 했어요. 그죠? 그게 확실한 투자 이뤄진다는 거. 뭐 현대는 뭐 믿고 가야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게 자율주행이 어제 시외로 이제 급등을 했고 오늘 장 초반에도 그랬죠. 이게 모트렉스. 사실 요거를 드릴까 말까 하다가 일단은 뭐 장 초반에 급등을 했는데 뭐 단타도 가능했어요 오늘. 그리고 거래량도 트이고. 근데 여기도 모트렉스도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리지만 여기도 정말 우량주 아닙니까? 근데 10,000원 밑으로 내려왔다. 이것도 솔직히 좀 그쵸? 조정이 좀 과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게 이런 겁니다. 이게 뭐 테마로 올라가긴 했지만 사실 뭐 이게 실적이 안 나온 종목도 아니고 그리고 실체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율주행. 그래서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와, 자, 안 보는 사이에 제가 관심을 끊으면 이게 그죠? 왜냐면 저는 아시겠지만
이왕이면 좋은 거 봐야지 왜 안 좋은 걸 보겠습니까? 계속 좋은 거만 보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런 애들은 좀 소외가 되어 있다란 말이에요. 근데 종목이 나쁘지 않아, 그죠? 그럼 또 기회가 되는 거죠. 모트렉스 오늘 물론 지금은 개인 거의 뭐 지금 자율주행이 장 초반에 급등했다가 지금은 윗골이 달리고 내려오는 상황인데 이 종목은 뭐 좀 더 조정받고 그죠? 만 원 이제 뭐 올라오면 오늘 거래량도 트이고 당연히 뭐 단타도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을 뭐 실적 왜 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네. 있지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게 일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그죠? 그냥 뭐 취미로 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근데 이런 걸 꼼꼼히 안 보고, 그죠? 그냥 수급만 보고서 야 이건 무조건 오늘 가, 그죠? 근데 물렸어. 근데 다음에 대책이 안 돼. 이게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꼼꼼히 본다라고 말씀드리면 되고, 어쨌든 간에 실적에 받쳐줘요, 그죠? 예, 작년 말에는 좀 아쉬웠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가 실체가 없는 것도 아니고, 역시나 조정이 과하면 한번 이렇게 급등을 해준다. 그리고 오늘 거래량이 튀었기 때문에 좀 눌린 목에서 잡으면 그죠? 단타나 스윙도 가능할 수 있다.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별도의 사인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제가 뭘 했겠나요? 그죠? 잘 가는 게 있고 확실하면은 그죠? 어제 엔비디아 굳이 왜 불확실한 거에 그렇게 베팅을 하는지 모르겠다 말씀드렸고 차라리 그죠? 한 발짝 뒷짐지고서 멀리 보라는 거죠. 왜 확실한 게 있는데 왜 불확실한 거 보냐. 이렇게 요거는 왜 하이브인지는 어제 이거 뭐 미니진 뭐 해임 때문에 뭐 올라갔다 뭐 그죠? 시장은 또 이 뉴스는 좀 가십거리 자극적인 거 좋아해요. 근데 사실 그 이면이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제 아침에 그죠? 장 초반에 그래서 뭐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바로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웬 떡이냐고 막 차이 실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중 축소가 아니라 여기 있네요. 그죠? 비중 축소가 아니라 비중 확대입니다. 그죠? 이거 어제 이렇게 저희 특별 회원방에서도 말씀드렸고 아침에 문자 왜냐면 장초반에 막 몇 프로 이상 뜨면은 야 요즘 이게 뭐 이게 어디냐 그죠? 웬 그죠? 며칠 만에 뭐 바로 수익이네? 뭐 그러면서 아니 그러지 말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제 장 시작하기 전에 여기도 보면 8시 33분이잖아요. 그죠? 장 시작하기 전에. 이거, 아니, 아침부터 팔아먹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당연히. 그죠? 그러지 말라고. 그죠? 제가 뭐, 좀 더, 어쨌든,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최소 22만원에서 25만원까지는 보자. 그죠? 늘리면서, 추면서 가자. 왜 이렇게까지 얘기했는지는 제가 종목 분석이 끝났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관심 종목 영상으로 올려드렸고요. 보시면 되고, 어쨌든 간에, 왜 그 뒤 이면에 있는 호재는 꽁꽁 숨기고 겉에 막 미니지 자극적인 얘기로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막 애매하게. 그럴 때는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력들이라고 할 수 있는 어차피 하이브도 이게 코스피 시총 50위권 내에 있는 종목이에요. 시총이 어제 보니까 7조 정도 됐는데 작은 종목이 아니니까 매집하려면 그죠? 여러분들이 많이 매도를 해야 개인들이 매도를 해야 그거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호재는 감추고 이상한 것만 자꾸 그래서 여러분들 혼동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은 기가 막히게 잘 구분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장기적인 관점이 틀린 적 없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엔터 쪽의 업계도 조금 알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분석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엔터, 뭐 방산, 그리고 뭐 원자력,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뭐 성장 섹터는 제가 좀 좋아하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엔터주도 한번 뭐 거의 틀린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중요한 얘기 또 있습니다. 저점 눌림목 매매로 일치하는 투자 최근에 요거 강조하고 있죠. 그렇죠? 수익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솔직히 뭐 저랑 같이 해서 수익 한 번 안 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일치하는 투자도 중요하다. 이 얘기를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요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일치하는 투자. 어쨌든 간에 확실하게
수익을 내고 가자라는 의미입니다. 네. 어쨌든 많은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텔레그램 주식 시황 채널. 그래서 아니 도대체 제가 카톡으로 하면 카톡이 막 뭐라 그러고 텔레그램 한다면 또 뉴스에서 텔레그램 뭐 한다. 왜 이렇게 뉴스가 저만 쫓아다니나요? 물론 이거는 제가 좀 오버하는 거긴 한데 어쨌든 간에 저희는 이상한 거 절대 안 합니다. 정말 확실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투자 지향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잃지 않는 투자 더더욱 더 저도 명심하고 방심하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건강한 주식 투자 웨스탁이고요. 다들 성투하시고 좋아요, 구독 감사드립니다. 네.